원장님,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허리 디스크의 주요 증상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허리 디스크의 가장 큰 증상은 요통, 주로 아주 극심한 요통을 동반하고요. 그리고 주로 편측 한쪽으로 오는 하지의 방사통 또는 근력의 저하를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신경이 눌려는가에 따라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다리의 부분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척추 1번의 신경근이 자극된 경우에는 우리 요 다리 뒤쪽으로 해서 내려가는 쪽에 방사통이 나타나고, 그리고 발등의 바깥쪽으로 보통 통증 또는 마비감이 나타나게 되면서 우리가 발꿈치 뒤로 걷는 것이 안 되게 돼 있고요. 또 우리가 그 요추 5번의 신경근이 이완된 경우에는 그 요추 5번 신경근이 지나가는 다리 그 바깥쪽 또는 발등의 안쪽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발끝으로 걷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소변 장애가 일어나는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그 디스크에서도 우리 대소변 장애가 올 수 있는데요. 우리의 요추 1, 2번에서 내려오는 우리 말단 신경총을 마미라고 합니다. 말마자에 꼬리미를 써서 마치 그 부분에 말단 부분이 말의 꼬리, 말총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마미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우리가 디스크나 협착증 또는 외상, 아니면 강직성 척추염, 이런 허리의 병으로 인해서 마미 부분에 병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디스크 증상이죠. 그냥 하지의 방사통, 요통 이런 것 외에도 회음부, 이쪽의 감각 이상이나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실은 마미 증후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고, 때에 따라서는 응급수술일 수도 있어서 이때는 반드시 수술을 하신 후에 이후에 재활 치료와 그 이후의 치료를 한의원에서 하시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대소변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빠른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점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허리가 수술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짚어봤더라면 네. 보존 치료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잖아요. 네. 굳이 뭐 수술을 하지 않아도 보존적인 치료만으로도 증상 개선이 도움이 된다면 하루빨리 좀 진단을 받고 치료 받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요. 이렇게 치료를 잘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정윤석 원장님, 한의원에 방문하면 어떠한 치료들이 디스크 증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일단은 가장 흔하게 접하는 침, 또 추나 약침이나 이런 것들 외에도 제가 오늘은 특히나 한약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디스크는 아주 한약 치료가 꼭 필요한 질환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디스크는 대부분 한의학에서 말할 때 허와 실을 따질 때 허증에 관련된 경우가 되게 많고요. 또한 아까 이민정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수액의 수분 함량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의 신정을 채워줄 수 있는 한약 치료가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약은 단계별로 어떤 치료를 하는지를 대충 정해놓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급성기에는 염증을 완화시키고 통증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처방들을 주로 쓰게 됩니다. 이때는 황금이라든지 황련이라든지 이런 염증, 항염작용이 있는 그런 약재들을 주로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급성기를 지나게 되면 우리의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근육을 이완시킬 수 있는 이런 약재들을 써서 약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치료가 다 끝나고 나면 한의학에서는 단순히 그냥 디스크라고 해서 허리에만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지 않고 이것이 우리 몸의 전반적인 상태와 연관되어진다라고 해서 우리의 십중 요통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가 디스크가 생기게 된 그런 기본적인 원인들, 담음이라든지 어혈이라든지 습담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전신적인 치료를 병행해서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의사 정윤석 원장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올여름 잘 지내셨나요? 올여름은 너무 기록적인 폭염 때문에 시원한 냉면 찾으시는 분들 많으셨죠? 오늘은 이 냉면의 재료로도 쓰이는 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칡은 콩과의 단연색 덩굴식물인데요. 우리나라의 산 어디를 가더라도 찾을 수 있는 아주 흔한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칡은 다른 나무를 감고 올라가서 그 나무를 고사시키거나 생장을 방해하는 등 생태적으로는 글쎄요 이렇게 좋지 않은 면도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뿌리에서 줄기, 그리고 열매, 꽃까지 하나 버릴 게 없는 우리 몸에 아주 좋은 한약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약재로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은요, 이 칡의 뿌리인 갈근인데요. 갈근은 우리의 땀구멍을 열어서 땀을 배출하고 그리고 그래서 열을 꺼주며 또한 진액을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열이 나고 땀이 나지 않으며 뒷목이 뻣뻣해질 때는 이 갈근이 주인공으로 들어가 있는 갈근탕이라는 약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열을 꺼주고 그리고 진액을 보충해주는 역할 이외에도 설사를 치료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차로 드시게 되면 더위 먹는 것, 그리고 땀 많이 흘려서 탈수되는 것과 함께 물을 잘못 먹고 배탈 나는 것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꿀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칡에는요, 칡은 콩과식물이기 때문에 이소플라본이라는 그런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이소플라본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 나오는 에스트로겐과 상당히 분자 구조가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이소플라본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되면 마치 여성 호르몬처럼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여성 호르몬 분비가 감소돼서 생기는 갱년기 질환을 치료하는 한약에 두루 쓰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칡에 있는 이소플라본은 우리 혈중의 콜레스테롤을 안정화시키고 혈압을 낮춰주며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심혈관 계통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의 심혈관계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 갱년기 증상이 있는 우리 어머님들뿐만 아니라 대사 증후군을 앓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약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갈근 말고도요, 우리 이 칡에 꽂힌 갈화는 예로부터 술의 독을 해독하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술독, 주독을 해독하는 약에 두루두루 쓰였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갈화의 이름이 들어간 갈화해성탕입니다. 그래서 술 많이 드시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술을 많이 드셔야 된다, 이런 분들은 갈화를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이 갈화가 들어가 있는 한약을 복용하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한약뿐만 아니라 요새 나오는 많은 숙취 해소 음료에도 이 갈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이 갈근은 칡차로도 달여 먹을 수 있는데요. 댁에서 드실 때는 이 갈근을 깨끗하게 씻어서요, 물에 넣고 처음에 센 불로 끓이다가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줄여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뭉근히 끓여주게 되면 달짝지근하면서도 아주 향이 좋은, 그리고 우리 몸에도 좋은 칡차를 드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칡에 있는 성분 중에는 우리 혈액의 응고를 방해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혈액 응고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또는 큰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 또는 당뇨가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신 분, 그리고 에스트로겐에 민감한 자궁암, 유방암, 자궁내막증, 자궁근종 등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한의사와 상담 후에 복용을 하시면, 차를 마시거나 약을 복용하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고요. 여름이 다 갔습니다. 이런 환절기에는 일교차가 커서 감기에 걸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감기 조심하시고요. 내가 감기에 정말 조심했는데도 감기에 걸렸다,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갈근탕 외에도 여러분의 증상에 딱 맞춤 처방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한의원에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 건강한 의사 정윤석이었습니다.